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90화 송치미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송치미에서 다룰 주제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인데요. 저는 이거를 단순히 이동권에 국한시키지 않고 장애인 차별 폐지 투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사는 프레시안, 뉴스엔조이, 시사인, 뉴스타파에서 참고했고요. 기사 링크는 팟빵 댓글 및 오픈 카톡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사와 이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일단 뭐 이번엔 기사를 읽고 왔으니까요. 어우 고마워요. 제가 기사는 오늘 읽었지만 이 사건들을 사실 뉴스를 접해서 듣고 있었잖아요. 물론 뉴스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냥 사실을 보도할 뿐이고 맥락을 안 알려주죠. 그런데 그거가 아닌 패널들이 나와서 뉴스 같은 형태로 얘기하는 것들. MBN의 오늘 화내는 분 눈이 옵니다. 이분 있잖아요. 눈이 오는데 화내. 그분 나오는 애가 되게 뉴스 같은 형태를 쥐고 있는 뉴스가 아니잖아요. 아이. 그런 데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러니까 잡고 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듣는 사람이 자기 뉴스를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심겨주는 생각을 머리에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심플하게 뉴스만 보자. 봤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다가도 근데 막 나는 저 같은 사람이 지각을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막 세이브 이러고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었거든. 서울 출퇴근할 때도. 근데 내가 생각지 못하게 지하철이 자꾸 연착되고 그러면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짜증나. 내가 일찍 나올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첫날은 당할 수 있잖아 내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일찍 나오면 되는데 내가 일찍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지각하게 만들고 혹은 피곤해 뒤지겠는데 집에 가는 시간을 늦추는 이런 생각을 내 마음 하면서 또 나는 쓰레기인가? 하나님이 이러라고 했는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것 같은 거야. 제가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직접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그런 걸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연휴였잖아 우리가 설 연휴. 예. 너무 미국판 지정 생존자가 보고 싶은 거죠. 봤거든요 다. 넷플릭스 있잖아요. 넷플릭스. 시즌3까지 다 봤거든요. 우리 또 미국 눈이 껌뻑껌뻑해요. 네. 너무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의로움과 이런 게 내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 나오는 톰 커크먼 대통령 나오는데 저 대통령 갖고 싶다. 나도 저런 대통령 갖고 싶다. 이 마음이 너무 들어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은 안 갖고 싶나요? 갖다 버리고 싶어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비행기는 잘 뜨네. 진짜. 비행기 잘 뜨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강력한 사실 미국 대통령이면 진짜 세계 대통령이 다름없잖아.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좋은 사실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 특히 미국 대통령이면 절대 저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그 커커먼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정치인인데 심지어 거기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쓸 때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막 누가 억울하게 죽었어. 억울하게 죽었는데 집에 전화해주고 그래 대통령. 와 진짜 멋지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대통령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약간 욕구가 그렇게 쌓인 거야. 뭔가 되게 억울하고 이런 것들이 그랬네요. 그래서 그거랑 다 맞물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서 내가 우리 오세훈이가 멋쟁이 무상급식 반대할 때 제가 서울 사람 아니죠? 서울에서 얘기했잖아요. 한마디 했다가 다 부정할 뻔했잖아. 그럼 무상급식 주는 거를 지금 찬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저 인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발끈. 난 그때도 이해가 안 갔어. 아니 애들 밥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그랬어요. 그걸로 자기 무덤 팠잖아. 그렇지. 근데 다시 부활했잖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대단해. 부활했죠. 근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지. 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한 거기도 한데 결국에는 청와대도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권의 방향이 있으니까 서울시도 그 방향의 일부잖아요. 결국엔. 아니죠. 사실 네. 뭐 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의 그 당과
뭐 당이 지금 없으시긴 하지만 어쨌든 소속 당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 거기와 서울시장의 당이 다르면 아니 물론 같은 방향을 안 가겠죠. 그건 그런데 네. 지금 그렇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꼭 전 청와대까지 엮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아니 그러면 그 당 들어가면 다 이래? 아니 그러니까 미안해요. 지금은 어쨌든 그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에게 책임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셋 다 서울 시민이 아닌데. 그건 그렇죠. 서울 시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뭐 전 직장이 서울이니까요. 네. 예. 아무튼 미곰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저는 뭐 그 전 이야기를 하면은 최근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 전장위원회에서 시위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휠체어를 이용해서 지하철을 못 가게 막고 시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장위원회 트레이드 마크가 될 만큼 오랫동안 했고 네. 시민들은 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제 더 이상은 이게 너무 시민들한테도 익숙해지고 신선하지 않아. 하고 그냥 불편으로만 남는 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이번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전에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생각이 하지 않았고요. 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오늘 차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네. 뭐 밀당이야? 네. 궁금한데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하려고 아끼려고. 지금 다음 주에 있을 미끌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뭐 신앙이 요즘 같지 않아? 뭐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될 때마다 그거를 다시 보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불편한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뭐 웹툰이니까 좀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주인공 중에 한 명의 동생이 장애인이에요.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고 또 휠체어도 타고 지적 장애도 좀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불편한 거죠. 그 사람하고 뭘 같이 하려면은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 장애인도 자기가 원래 편하게 못하고 좀 뭐 불편하게 뭘 하는 만큼 비장애인들도 그 사람 때문에 시간을 맞춰줘야 되고 뭘 더 해줘야 되고 해야 되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서로 불편하니까 그냥 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소수고 우리 장애인들이 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니까 비장애인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방금은 뭐 청와대든 서울시장이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방향성이 사실 중요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도 그들과 많이 다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거 전 진짜 그 방법이 나쁘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뭐 오케이 그렇게 비장애인들이 대다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피해자를 그러니까 문제 본질을 흐리고 그 마치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랑 그 일반 시민들이랑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마치 이 시위를 하는 전장현 활동가들이 적인 것 마냥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게 전 이게 너무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 본질은 필히 그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할 아까 얘기하셨듯이 미곰님이 그런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해 줘야 할 시설이라든지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 본질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가 나쁜 놈이고 얘네들이 잘못하고 있고 얘네 때문에 이 장애인들 때문에 당신네들이 피해를 보는 거다 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가니까 이게 굉장히 교묘하거든요. 어떻게 들으면 맞는데 근데 잘못됐잖아. 그쵸. 가짜뉴스 같은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 그때 화물연대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을과 갑을 병과 정의 싸움을 시키고 있는 거지. 갑이 그 위에서 야 쟤 때문에 네가 불편해. 뭐야 저것들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해. 그러니까 화물연대 때문에 내 주유 기름이 없고 기름이 없고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고 내 택배가 늦게 오고 해외 구매 대행인데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너무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수법이 그 죄수의 딜레마예요 이게 한마디로. 왜냐면
죄수끼리 야 제가 먼저 불었대. 제가 잘못했대. A랑 죄수 둘이 공범인데 둘이 같은 편인데 그렇게 서로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 근데 약속방에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 형량 그 프리바게닝이나 그런 걸 할 때 공범들이 있어. 그럼 그렇게 해서 이간질 시켜야지 진실이 나오거든. 먼저 부는 놈을 이렇게 더 베네피스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 각계격파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제일 잘하는 걸 하는데 너무 이게 화가 나네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승차 투쟁하는 전장현 활동가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떻게든 지하철에 안 태우려고 할까요? 이들 역시 한 명의 시민이고 지하철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한 명의 고객이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의 시위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장애인들이 한 역에서 타고 다음 역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타고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역마다 장애인이 탔다 내렸다 반복하는 거예요. 탈 수 있다라는 가정들이 있는 거잖아. 그거를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지하철이 마비가 되니까 그게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지금 뭐 무정차 통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뭐 이번 정부만 탓하기도 좀 그런 게 그런 걸 그렇죠. 바랬던 사람들이 지금 정부를 만들어낸 거기도 하니까 우리 YQ체가 좋아하는 효율로 따지면은 버리고 가야죠. 그럼 그렇죠. 장애인 따위는 불편하잖아. 다 가둬놓고 거기다 두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차마 이렇게 말을 못할 뿐이지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 걸림돌이 된다. 내가 알아. 니네 마음은 아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가고 볼게. 가고 나서 좋은 시설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몇십 년째 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시대적으로 그들 자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도 너무 사는 게 빡빡해진 거야. 지금 쟤아니면 나고 쟤를 밀어야 내가 살 것 같고 이거를 완전 체험한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장년이 돼가고 있어요. 네, 30대 후반이면 이제 청장년이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거를 배웠다 할지라도 어차피 그렇게 된 세상을 못 봤으니 그냥 같이 가는 거지. 불편하거든. 나도 회사에서 쪼이고 맨날 출퇴근 우리 회사 강남인데 도인천 살아. 죽어요. 2시간 걸려. 진짜 2시간. 지금 바다가 보이는 데서 지금 강남까지 가야 돼. 사람도 너무 많아. 그렇지. 너무너무 피곤하게 가는데 저 장애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나 있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 사람이 피곤하면 자기가 낳은 그렇죠. 새끼한테도 화가 나거든. 내가 너무 피곤하면 애한테도 화가 나거든. 그렇죠. 그러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쌍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끔 만드는 구조가 된 거지 이렇게. 근데 뭐 저희 학교는 특수학교고 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데도 출근할 때 전장현 시위 때문에 지각할 뻔한 선생님이 시발 욕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 그냥 늦을 뻔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단순히 그 장애인들이 싫어서라기보다 그냥 내 상황이 늦을까봐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근데 뭐 장애인들도 고객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긴 게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돈 주고 밥을 먹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장애인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딴 데 가서 드시라. 그리고 꺼지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딴 손님들한테 피해를 끼치니까 딴 데 가서 드세요. 꺼지세요. 안 된다잖아요, 지금. 근데 지하철은 근데 딴 식당처럼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제가 봤을 때 장애인들 무시하고 그냥 말을 따라야 하는 이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인들은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아요. 그 복지카드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엄마도 안 내. 네, 뭐 그런 사람들 이용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장애인, 노인. 근데 우리가 평소에 너네들 배려해줘가지고 공짜로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 잘 타고 다니지 니네가 감히 이거를 이용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아랫사람이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갑이
너 왜 을이 나한테 객이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는 거죠. 그냥 아니야 이거는 원래 지하철은 가던 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너네들은 그걸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는 그러니까 그 뭐지 도시철도 공사 이런 식으로 공사는 사실은 공기업이죠, 공기업.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막 도시가스 겁내 오르고 저번에 못 올려서 많이 올렸다 그러고 이 새끼들이 진짜 안 올릴만 했으니까 안 올렸지.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경제 논리를 집어넣고 있는 거잖아. 효율이니 뭐니 하면서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만큼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 빨리 다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녔으니까 진짜 배차 간격이 장난 아니야. 짧고 엄청 짧죠. 네. 인천 살잖아요. 그럼 인천은요 완전 빨리 가는 거 급행 말고 네. 특송인지 그런 거 하나. 이건 내가 안 타자고 생긴 거야. 이거 있고 급행 있고 완행 있고 맞아요. 이게 아침에 미친 듯이 돌아서. 맞아요. 가끔은 저 이 스케줄을 짠 사람이 천재 같아. 어차피 어느 순간 가면 얘네가 한 철로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지 서울역으로 뭐 네. 이렇게 용산까지 철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걸 엄청 효율적으로 써서 막 엄청 얘 들어가고 쟤 들어가고 네. 저도 여기 있다가 뛰어가서 저거 타고 이럴 수 있게끔 진짜 효율적이고 빠르게 만들어 놓은 게 맞아.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을 이 인천의 베드타운에 사는 사람들을 빨리 빨리 서울로 날라내려고 한 거잖아. 효율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니즈에 맞춘 게 맞지. 근데 그 상황에 이걸 늦춰야 된다는 되게 큰 대전제가 부딪히는 거잖아. 그렇죠. 이 사람을 태워야 그게 된다. 귀찮은 걸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전체 사회적으로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야. 출근 시간의 배차 간격을 좀 더 길게 하겠다. 사실 그 지하철 하시는 분들의 파업도 그거잖아요. 파업이 안 다니겠다가 아니고 법대로 하겠다. 우리한테 준 매뉴얼대로 하겠다. 빨리빨리 바짝바짝이 아니고 딱 30초 동안 아무도 안 타도 내가 문을 열어놓을게. 그러니까 그게 1분이었나 봐 그때도. 아무도 사람들 다 안 내리고 아무도 안 내리고 아무도 안 타. 근데 문이 안 닫혀. 근데 저는 또 그 지상으로 다니니까 막 이럴 때 막 개 추워 막. 그렇죠. 너무 추워. 재고 있고. 추운데 안에는 또 온도를 높여야 되니까 그러면 또 사실 열 효율도 떨어지거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파업을 했었어요. 자기네가 파업을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전장현이 와서 한다? 이건 또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야. 강남까지 가야 돼. 미치껏 영혼이 맨날 팔려. 제 친구가 그 강남에서 직장 다닌다고 했잖아요. 예. 스펙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럼 고만고만하잖아. 그럼 집 가까운 애 뽑는데요. 왜냐면 자기도 인천에서 다녀본 거야. 오는데 영혼이 털려서 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얘는 오자마자 금방 정신 차리고 일을 못 한다. 그렇지. 업무 그러니까 나도 효율이 부품으로 쓰면 떨어지지.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그렇긴 거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그 나가는 가운데 그러면 좀 배차 간격을 조금 늘리자. 그러면 장애인 있는 분들 당신들은 미안한데 출근 시간 좀 여유 있는 회사를 다니. 이것도 아니잖아. 내가 서울대학병원 가야 돼. 근데 그 교수님은 진료가 9시 5분밖에 안 된대. 가야지. 가야지. 내가 진짜 암 걸려서 죽을 것 같은데 가야지. 이런 문제잖아. 그럼 다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협의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럼 이거를 공사나 국가에서 설득을 해야지 우리를. 국민을 그렇죠. 설득을 해야 돼.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합의를 하고 설득을 하려면은 거기에 들이는 노력보다 장애인들이 이렇게 적으로 몰아가는 게 훨씬 싸게 먹혀요. 그렇지. 네. 다 그 경제 논리로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사실 저도 효율적인 거 정말 좋아하고 효율주의자긴 한데 이게 효율을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고 효율을 추구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비효율적이지. 근데 비효율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 똑같이 그냥 단순한 건데 비장애인들이 다니는 것처럼 장애인도 똑같이 다니게 해달라. 되게 단순한 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고 그치 병원에 내가 힘들게 취업한 그 회사에 출근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인 건데 사실. 그렇죠. 이게 그 주변에 장애인이 없거나 네. 그냥 전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택시 말씀하셨잖아요. 장콜. 장콜이 우리가 택시 잡는 것처럼 잡히지 않는 거 아세요? 그 엄청 오래 걸린다. 어디 뭐 이렇게 거기 뭐 어플인가 뭐 신청을 해요. 그러면은 그게 장콜이 네 그러면은 자 1시간 뒤에 갈게요. 이렇게 올 때도 있고 나 이제 가야 되는데 1시간 뒤.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는 어떨 때는 뭐 10분 뒤에 갈게요 하면 되게 운이 좋고
그리고 안 잡히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럼. 그래서 일단 그 택시 타면 되지라는 게 그것도 안 된다는 잘 거지. 안 되고, 그리고 뭐 휠체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도로 새로 깔면 그거 아시죠? 시각 장애인들 유도 블록 있는 거 네. 그걸 없앤대요. 미관상 안 좋다고 막 그냥 구청에서 새로 도로 깔 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아니, 그거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된 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의에 있어서 했던 건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유도 블록을 가다가 갑자기 뚝 끊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걸어갈 때 그게 있어요. 머릿속에 인지 지도라고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그렇지.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런 유도 블록이라던가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소리, 냄새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가는 건데, 가다가 이게 당연히 유도 블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다가 이게 딱 없어지면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멘붕 오지. 거예요. 뭐 그런 것처럼 휠체어 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 장애인이든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건 그 사람들만 아는데, 그 사람들이 워낙 소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그 전장현이 휠체어로 지하철 그거를 하기 시작한 것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자기들의 시위가 불편함이 갈 거를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으니까 시작이 근데 됐던 이게 거죠. 방법이 참, 이게 나도 참 이거 질문이 좀 가야 되는데, 그런 게 결국에는 갈라치기를 하든 어떻든 더 다수가 그거를 요구하면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친구를 더 많이 만들면 돼. 더 많이 만들어서 위에다가 요구하면 돼. 그러면 시민을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장현이나 이런 데서 시민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약간 그 모임에도 있었잖아요. 응? 네네네네. 자기네끼리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는 뭐 과몰입이야. 근데 밖은 너무 고요하거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저 시민들, 보통이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시민을 내 편을 만들 생각을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끔은 혹시 이런 데 있는 분들이 네. 그 장애가 있으시거나 비장애가 있지만 여기서 같이 돕는 분들이 머리가 나쁠 리가 없는데 왜 이게 전략적으로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좀 더 되게 너무 미안한데, 시민들에게 뭐 예를 들어 챌린지를 해갖고 그렇게 뭐 쇼츠나 인스타 보면 그렇게 춤춰대고 막 연예인도 춤춰대고 난리도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붐을 일으킨다든가 그쵸. 그쪽 다른 방향으로 더 방법으로. 몰입을 한다든가 SNS를 뚫어갖고 젊은 세대들이 그쪽으로, 내가 너무 장애인분들한테 미안한데 내가 장애인한테 잘해주는 걸 자랑하게 만들든가. 나는 그건 되게 나쁜 거지만 네네. 이렇게 하는 거가 너무 안 먹히는 시대가 된 그렇죠. 거야. 이미 보통 시민들이 너무 마음이 각박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권사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해주시고 좋고, 이게 그 권사님이 자기 의의를 세우고 자기가 기분 좋고 만족감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거잖아. 근데 사실 근데 그 뭐냐, 송치민님 얘기하신 것도 어느 방법이긴 한데, 근데 사실 문제는 이 사람들은 최고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집회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게,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자기의 목소리 내려고 이렇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 뭐 불법적인 시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한 시위한 방법이에요.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이 전장뿐만 아니라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대우 해양조선이라든지 그런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거나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들은 그게 최선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대응을 하는 뭐 시민들이야 뭐 당연히 불편하겠지. 근데 그거는 시민 의식이 뭐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정부나 그 서울시나 그 지자체의 대응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 전부터 쉽게 따지면 정권이 바뀐 게 몇 번 안 된 거 알죠? 네. 예, 정권이 계속 그렇게 내려왔어. 내가 정권 바뀐 거를 3번밖에 못 본 거야.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야. 제가 세월호 때도 그렇고 정권이 바뀌면 막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거에 대한 실망감도 없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왜 안 했냐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와서 지금 정권 바뀌고 지금은 무조건 뭐만 하면 전 정부 하고 있으니 그 프레임을 더 그렇게 씌우고 그렇지. 그들이 했던 모든 쉽게 말하면 좋은 업적마저도 다 갈아엎기 시작을 했으니.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되니? 그러니까 지금 정부를 무조건 탓하기도 그런 게 과거에 그러면은 전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거는 그냥 괜찮았던 거야. 어차피 그때도 시민들은 똑같이 불편했겠지. 근데 스피커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건 결국에 그 그러니까 이건 그들의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솔직히 전장의 활동가들의 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단 지금 정부의 대응이 잘못된 거예요. 예. 더 나아가가지고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전장령이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분 1조 3천억 원 중에서 고작 0.8%, 즉 얼마냐 0.8%면 한 800억 정도 되겠네. 근데 뭐 솔직히 다 반영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0.8% 증액은 좀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원래 있던 거에서 0.8%로 올려줬다는 거잖아. 네. 아유, 올려도 좋네. 다 깎고 있는데 이 정도. 잘해줬네. 지금 다 깎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아니, 뭐 애들 거 다 깎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야? 애들 거 깎고 대학교 고등교육에 올리고 그러고 있죠. 저는 0.8%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야 사실 뭐 방금 우리 전 질문에서 정권 막 이런 정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표면적으로 장애인들을 더 신경 쓴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이 속해 있는 당은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에 시각장애인 김예지 국회의원이 있고 그리고 좀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도 네 거기는 뭐 할 말이 많긴 한데 네 뭐 그래도 상징적으로 그런 장애인 관련된 것들을 많이 했으니까 라고 보여지게 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 좀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했겠냐고요. 왜냐면 우리는 장애인들에 더 신경을 많이 써라는 거를 이 선거철이나 이럴 때는 되게 어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편성해서 잘 사용되게 하는 건데 마음은 0.8%의 마음인 거죠. 그래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야. 네네. 그래서 가는데 돈이 가고 0.8%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치민님. 올려줬다. 고맙네. 요 정도로도 훌륭하다. 아유. 무려 올려주기까지나 됐어? 증액식이나 해줬어? 아이고 80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아무튼 저는 이게 무조건 정치로 가기는 좀 그래. 정치로 가기는 너무 과거에 했던 정부들에서 그러면 괄목할 만한 일이 있었느냐? 또 없었던 것 같아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최소한 저희 그 흔히 말하는 그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전 정권 뭐 문재인 정권만 해도 최소한 들어주는 스탠스는 취했어. 근데 이렇게 적을 삼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저는 많이 생각하는 이번 정부는 특히 이번 정부는 정말 염치라는 게 없는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솔직해. 해먹을 결심 몰라? 해먹을 결심. 그러니까 염치가 없으니까 이런 것 따위를 무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들어주는 거면 결국에는 화물연대나 전장연이나 들어주는 스탠스만 취한 걸로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건 아니었잖아. 뭐 그렇긴 하죠. 네. 제가 요거 이제 오늘 주제를 보면서 이제 혼자 또 운전하고 오면서 또 상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 중에 누가 휠체어를 타면 이게 풀릴 문제야? 사고라는 거는 뭐 어떻게든 일어나는 거. 내가 집에서 걷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갖고 목 밑에가 안 움직일 수도 있어. 누가 휠체어를 타면 이걸 우리 영화에 보면은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러고 회화하는가. 아무튼 결국에는 힘있고 돈 있는 누군가 이렇게 돼봐야 정신 차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딸이 유명하잖아요. 딸이 다운증후군. 어쨌든 그런 장애인 관련된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이 여러모로. 근데 저희 학교에
특수교육 실무사라고 해서 교사가 아니냐.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보조교사. 그래서 교사들은 어쨌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플러스 생활지도를 같이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생활지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애들이 똥오줌을 싼다든가. 근데 수업을 중단하고 거기 가가지고 애들 막 그거를 막 갈아입히고 하면 수업이 끊기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보조해주는 실무원이 특수교육 보조원? 실무사 뭐 이런 명칭이 지역마다 다른데 그게 생긴 게 나경원 의원이 만든 거예요. 이제 본인 딸이 초등학교에 가고 필요하니까 그거를 만든 거예요. 법을. 그래서 이런 게 생겼네. 근데 그래서 원래는 그 나경원 딸은 특수학교를 안 다녔어요. 일반 학교 특수학급을 다녀서 처음에는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만 배정이 됐어요. 나경원 씨 딸 때문에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상 더 필요한 건 특수학교에 더 많이 필요하니까 특수학교에서 야 우리도 줘라 해서 특수학교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그냥 어떻게 국회의원 한 명의 의지로 사실 뭐 우리 아이들한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장애 학생들한테 이런 게 필요하다. 되게 좋잖아요. 누구나 알고.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몰랐을까요? 근데 누군가 한 명이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고 하고 의지를 가졌겠죠. 자기 딸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그래서 그 법이 생겼고 그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사실 나머지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아니 그러니까. 나경원 씨 딸은 이미 졸업하고 물론 대학교 들어갈 때도 갑자기 이상한 전형이 생겼다가 1년 만에 뭐 없어지기도 그쵸. 했지만 그런 것처럼 이게 분명히 혜택을 받는 거는 물론 그 사람의 개인의 뭐 자녀 때문에 생겼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모두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이 개선들이 그냥 단순히 한두 명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저번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장애인의 그런 것들을 바뀌는 게 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좋다. 비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로 연결이 될 텐데. 그렇게 엘리베이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 근데 저는 그것도 웃긴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들 입법 제정해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지네 문제니까 나경원도 지 딸 문제니까 그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자기 문제가 아닌 거를 들어서 대변을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자기네 책임을 지금 방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생각 국민의힘에 있는 그 이사라 의원도 그 사람 직접 여기 가서 사과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사라 의원이 누구예요? 아니 김예지 의원. 김예주. 네, 이사라 맞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1년 전에 오늘 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뭐 사람은 글로리에 나오는 그러네. 이화배. 이화배.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분은 그때 이준석이 개소리 할 때 장애인 맞아요. 대신 사과했어요. 대신 사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또 마이크 스피커도 약한 거지. 그렇지. 예. 그 사람 말은 듣지 않죠.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그 사람도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지. 그냥 뽑아놓은 껴주는 거니까. 느낌이니까. 비례로 뽑혔을걸요? 맞아, 예. 비례죠. 그러니까 좀 크게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사건을 하나 파면은 고구마주기 캐듯이 우수수수 우리나라의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고질병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학자가 별로 없는 거 알아요? 학자.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때부터 다 그랬대. 되게 실용학문 네. 정약용. 그쪽으로가 되게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지. 그냥 학자가 누구냐면 이. 그래 이인지 이왕인지 둘 다 유명하긴 그러니까 했는데 이가 그 정도밖에 없대. 율곡이 태계이 그러네. 그 정도 말고는 다 그냥 정말 그 실생활에 쓸 거를 연구하는 사람밖에 없었대. 그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인문학을 경시하는 게 종특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쓰려고 하니까 아니 왜 우리 가족이 불편하니까 바꿔볼까? 이렇게 머리가 바뀐 거고 그 전체를 아우르기가 좀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내가. 조선시대는 그래도 왕이 통치를 했고 그때 당시는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신봉사 할 때 봉사가 그 계급 중에 하나, 그 직급 중 이름이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하드캐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봉사가 세종대왕이 했나? 아무튼 세종대왕이 출산휴가도 만들어주고 그러잖아. 노예비들 뭐. 그때 하드캐리해서 안 갈 수도 있어. 아니 그래도 그런 것들이 왕이잖아. 있었죠. 왕들이 이렇게 어쨌든 장애인들이나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이때만 해도 약간
동네 바보형이나 이런 표현으로 하고 그 동네에서 약간 좀 찌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팀 먹고 뭘 하면은 깍두기에서 같이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놀지 않잖아요. 모자라거나 아니면 꼬꼬마들. 네. 꼬꼬마를 깍두기로 넣어줬지.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가장 편한 분리는 가장 편한 방법인데 가장 잔혹한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융화시키는 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지 일을 안 하는 거지. 지 일 안 하고 개소리만 싸지르고. 이거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네. 진짜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많죠. 학벌이 일단 아까 다 뭐 서울대가 태만이잖아. 엄청 빠방하잖아. 대가리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 지금 머리 모가지 위에 달린 게 머리가 아니잖아. 지금 목 위에 붙어서 대가리가 아니잖아.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저렇게 되는 건지 저런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는 건지 지금 약간 그건 휩싸였어 내가. 제가 봤을 땐 그게 저도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건 내가 봤을 때 잘릴 것 같은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이 못된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해 굳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장애인들의 권리가 증진되어도 저희한텐 큰 영향이 없잖아요. 뭐 일단 제가 장애인이 안 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거 하나. 네. 저는 이제 복지국가, 사회주의 국가를 꿈꾸는 사람이니까요. 네. 저도 세금 많이 내고 3인주의. 내 노후를 나라가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는 아니고 이제 얘기를 쭉 나누다가 하나님만큼 낭비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비효율적이시잖아요, 되게. 세상 이런 비효율적일 수가 없대. 인간을 통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겨우 나까지 거 하나 그렇게 하시려고 뭐 물론 나 때문에 뭐 내 주변에 있는 우주가 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워낙 또 멀티니까 그냥 그렇지 하나님이 효율을 따지는 분이 아니었지 우리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효율을 따지고 있을까? 그럼 또 누가 그래? 하나님은 무한하고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에 묶여 있고 유한한 삶을 사니까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다 가진 양반이 나한테 나를 위해 낭비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감동스러운 느낌처럼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었어?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며 제자라며 그 크고 멋진 교회에서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라갈게요. 주의 제자 돼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얼어줘 제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두고 그걸 할 것인가를 되게 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나한테 내가 나중에 장애인 될지도 모르니까 해야지.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제가 복지국가 마인드가 있는 사람에서 그런 것 뿐이고 그게 아니다. 내가 장애인 되고 싶겠냐고.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냄새라도 풍기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힐끗힐끗 그쪽을 바라보면서 최소한 방향은 맞춰서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앞장서서 불편하게 왜 기어나가고 난리야 이러는 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 마음도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라고 하고 기왕이면 좀 더 마음을 풀려고 하고 내가 손해를 봤을 때 이건 당연한 거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죠. 그래서 저는 기꺼이 지각을 할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내일은 잘 먹을게요. 그거가 사실 이게 시민의식이 아직 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애인을 욕하는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장애인 그 사람이 지각하게 만든 장애인을 욕하는 거를 그냥 용인을 하니까 좀 거기에서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밖에 할 수가 잘못이라고만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배운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 부모한테 이렇게 배웠습니까? 뭐 선생이 너네 그렇게 시위하거나 저렇게 파업하는 사람들 너무 뭐 너네가 피해를 좀 입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민주시민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야. 그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만 배웠지. 불쌍한 애들 도와주라고만 배웠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불쌍한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겨우 도와줄 수 있거든. 이 사람들이 이걸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오세훈 그 서울시장과 서울지하철공사 생각을 호혜적으로 베푼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니네가 우리 공짜로 태워주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 무료 고객들 있잖아.
프리 게스트. 우리 엄마. 그러니까 뭐 지하철 떠나서 뭐 호텔이랑 그런 거에도 공짜 고객들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당첨돼서 무슨 당첨권 가지고 호텔에 갔으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를 따로 차별을 하나요? 아니잖아. 똑같이 대하잖아. 그들의 의무는 그냥 이 사람이 공짜로 타든 돈을 내고 타든 똑같이 승객으로 대하는 게 의무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YQ차님 질문이 기독교인으로서라서 기독교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장애인이 나와요. 그렇죠.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요. 아시는 거 뭐 베데스다나 뭐 실로암 뭐요 정도 많이들 아시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찾아보시면은 문둥병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요.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싶을 정도 쳐보면은. 근데 여러 번 반복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일이 아니면 공감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아니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전 여기서 나온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권리가 증진되어도 혜택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런데 저번에 송치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주 먹는 애랑 소주 먹는 애가 있으면 소주로 맞춰야 하는 것처럼 같이 살아가려면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계단 높이 아세요? 계단 높이가 보통 장애인 여성에 맞게 높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계단이요? 아니 어떤 계단이든 그래서 일반 남성들은 한 칸씩 올라가면 다리가 약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막 두 칸씩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성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 불편한데 왜 계단 높이를 요만큼 낮게 하냐? 우리 더 높게 하면 되잖아라고 하면 그걸 높게 하면은 좀 키가 남성들보다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못 올라가는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뭐야 나는 장애인 여성만도 못한 거야? 왜 이렇게 계단이 있어? 아니 높은 계단이 있겠죠.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런 계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하철 손잡이는 성인 남성의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자들이 약간 대롱대롱으로 매달려 있거든. 저는 낮아요. 키 크다고 생각. 뭐 그런 것처럼 이거 어쨌든 좀 뭐 더 이게 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좀 더 불편한 사람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당연하지.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제가 요즘에 계속 그 미끌론 준비한다 계속 보느라 그 내용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생겨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너무 시끄러워지지 않냐. 그냥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하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면 얼마든지 시끄러워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기꺼이 해야지. 근데 사실 지금 전장현이나 뭐 지금 우리 지하철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로 잠깐 넘어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차라리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을 그냥 걔네들한테 너가 이해해. 너 그냥 너가 이번에 포기해 하면은 공동체가 너무 둥글둥글하고 잘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렇게 일처리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감이라는 거를 어디서 또 들은 건데 공감. 저는 제가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네. 뛰어나죠. 제 가까운 지인, 엄마를 포함한 가까운 지인. 자, 저는 MBTI의 과몰입형이 아니지만 과몰입이 자꾸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도 해요. 네. 너 T지? 뭐 이러면서 F들이 저한테 화를 내거든요. 보면 제가 느꼈던 공감이 다르지. 나는 공감을 한 게 맞아. 맞아. 확실해. 근데 뭐냐면요. F가 봤을 때 공감이 아니고. 감정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F가 바란 건 감정적 공감을 바랬던 거야. 그렇죠. 나한테. 네. 근데 저는 저게 왜 저렇게 슬플 필요까지 있을까는 나는 정말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제가 슬프다고 하니 머릿속으로 저 친구의 슬픔을 상상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누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차였어. 헤어졌어. 울어.
뭐 이해는 안 가. 아니 뭐 죽은 것도 아니고 헤어진 건데. 그렇지만 내가 아빠라 돌아가셨을 때 좀 슬펐던 그런 마음과 비슷한 컬러겠지 색깔은. 네.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라고 얘기해주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복지국가 마인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한 것도 저는 인지적 공감 능력으로 이게 가능했다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그런 불편감을 느껴보지 않았어. 그리고 느끼고 싶지 않아. 난 장애를 진짜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하면 좋겠어 나는 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왜 불편하고 저들의 불편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니 저들의 말이 귀 기울여지기도 하고 내가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같은 방향에 있어주는 거지. 얘기를 들어보려고도 하고 같은 방향에 누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 그건 또 그렇지 않냐? 너 말로 한번 조져주고 이런 것들 내가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와이크처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시민의식에 떨어진다고 했잖아. 시민의식이라는 거는 마땅한 것들에 대한 기꺼이 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졌는가의 차이인데 사람들이 참 그게 그러니까 못 배워 먹어서 그래요.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야지만 하는 어떤 학력이나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못 배운 거야. 그런 것들을. 걔가 무식하다가 아니고 배울 기회가 없었다. 그거를 배우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실용적인 걸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인문적이고 윤리적인 거를 놓친 거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면 저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리가 증진되면 그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이득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사회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에서는 나의 권리만큼 중요한 게 남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남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의 권리 투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내가 권리 투쟁할 상황이 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약자와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연히 장애인의 편에 서야 되는 게 맞고요. 성경에서도 아까 미군이 얘기하셨듯이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단순히 그들을 도와줘야 될 약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이웃으로 보고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의 차별 철폐와 권리 증진을 위한 이 지하철 투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이 자식들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이러면서 그 얼마 전에 유퀴즈에 신부님, 목사님, 스님 셋이 한번 나왔어요. 엄청 재밌었다며? 근데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 스님이었는데 오, 비구니? 뭐였더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분명히 누가 봐도 스님이야. 근데 길 가는데 자기한테 복음을 막 전하려고 그러고. 그건 또 뛰어난 전도와의 파이팅 마음으로. 넘치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복음 전하려고 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랬대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네, 그 스님이. 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 대하는 거는 그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죄송합니다 하고 바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 맥락 속에서 약간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해요. 제가 계속 그 미끌론이 지금 심취해 있어가지고 그 웹툰에 심취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했어.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이 말로 전파하지 않고 복음을 행동으로 몸으로 살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 우리 저번에도 했잖아요. 남 목사님 책에서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내가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리고 몸을 체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는 다르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거를 몸소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감을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당연한 정답 같이 나오는 거겠지만 예수님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할 리가 없지.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그 더 전인 고대 근동에는
장애인 자체가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뭐 저자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것처럼 근데 거기 대답이 그거잖아. 아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이시려고 하는 거다. 그럼 지금 뭐 개판인 거지. 예수님 보기에 얘들아 내가 이러라고 이랬니? 라고 하시겠지만 그럼 뭐 마음으로 뭐 그들의 편에 같이 계시고 뭐 어찌 보면 옆에 계시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우리 미국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럼 그렇게 예수인으로서 살아내서 보여주기 위해 그럼 나는 전장현에 돈을 보내야 되는 건가요? 거기 가서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늘 사람이라면 그래 국민의힘 어떤 국회의원을 앉혀놔도 개개인으로 보면 똑똑하잖아. 우리랑 같은 얘기를 할걸?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직접 만나진 못했지만 뭐 인터뷰를 하는 거나 기사를 읽던지 아니면 뭐 대담을 한 걸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상식적이야. 개개인을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은 괜찮은 사람일 거예요. 마치 대형교회 부목사님들 같은.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뭐 한동훈이나 이상민이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들이 옆에 있겠지. 근데 이게 근데 그 사람의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좋은데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뛰어난 어떤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잖아. 아 근데 그래 그럼 내가 되게 지금 이 말을 그냥 받아서 얘기하면 되게 마음도 저 여자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국가를 꿈꾸고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고 라고 한다. 그럼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또 거기는 또 그들이 원하는 스펙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는 어느 누가 와도 우리랑 얘기를 하면 우리랑 같은 말을 할 거야.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지.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문제 해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교육을 내가 누굴 교육시켜. 지금 미곰님은 선생님인데 하필 거기 있는 선생님이니까 걔네를 가르칠 수는 없고요. 일반 선생님도 못해요.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못 가르쳐? 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을 돕자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러면 내 친구가 그러겠지. 뭐 좌빨 선생님들이 많아갖고 정교조 새끼들. 그러니까 좌빨 선생님. 그래서 저기 안 시킨다고 했어. 내가 독서 토론회 이런 거 시키라고. 초등학생 그게 제일 중요하다. 자기가 알아봤대. 다 좌빨 책도 좌빨이어서 안 되겠대. 뭐 아무튼 그쪽은 너무 세니까.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그냥 휘발되고 끝인 거야. 역시 나는 되게 고귀한 생각을 했어. 이거 같이 있는 애들도 되게 좋은 애들이야. 그냥 집에 가는. 그러니까 이게 나는 현실적으로 무언가가 돼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방향이라도 맞추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야. 누군가가 진짜 전태일처럼 죽어나가야지 바뀔 것인가. 요즘엔 죽어도 안 바뀌어. 맞아요. 옛날에는 되게 충격적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태일 열사가 몸 부절 아이고 저거 다 이러고 있을걸?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제 시민 의식을 바꾸는 거를 내가 내 때 금방 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너무 큰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난 늘 이 고민을 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야. 없죠. 그래서 늘 무기력해져. 너무 좋은 생각. 왜냐면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만 있을까? 아니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연락 좀 주세요. 근데 저는 그게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아까도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굳이 우리가 뭘 이런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뭐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조금이라도 하면 돼요. 이렇게 이거의 자체도 이런 기상청을 통해서 뭐 작은 스피커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뭐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맞아요. 큰 걸음을 한 거예요. 과부의 두랩돈 같은 거 이게. 내 주변이라도 바꾸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치미님도 그렇고 YQC님도 그렇고 내가 속한 모임들이 각 곳곳에 있잖아요. 거기서 요거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만 나눠도 물론 그 사람이 송치미님하고 YQC님이 말한 거를 듣고 내가 그동안 쓰레기 같은 생각을 했구나 생각을 바꿔지라고 안 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뿌려놓은 씨앗
것이 나중에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뀔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바뀔 수도 있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새로운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조건 맞으니까 심어가 아니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제를 열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저야 뭐 워낙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에 너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좋긴 한데 우리가 송치미에서 다루는 이런 주제들이 그럴 때마다 예서 야 나 이번에 그 아까 그 전화하셨던 언니한테 뭐 이번에 김포에서 또 거의 방송했는데 이런 내용 했다. 한번 들어봤어?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들어봤겠죠. 근데 이런 내용을 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들어요. 상대방이.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 네. 아니,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냐 해서 그 사람 이야기부터 먼저 듣기 시작해서 하면은 그냥 아유 나는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은 아유 저기 뭐 MBN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던데 뭐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소통구를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나는 같아요. 어디 가서 얼마나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사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도 있었어요. 요즘에 함블리 TV 블랙박스 이런 한문철 그 교통사고 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신호등이 짧아서 노인이 채 걷지 못한 상태에 차에 치이고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운전자가 엄청 욕하죠.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도 그럴 수 있어요. 그치. 우리 엄마도 그럴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럼 전 이런 얘기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호등이 좀 더 길어야 된다. 그럼 나처럼 그럼 누가 제일 피해인 줄 알아요? 내가 제일 피해야. 왜? 성격 급한 송지현은 운전하고 다니거든. 근데 제 차는 출력도 좋잖아요. 금방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왜 야 저렇게 우리 엄마도 저래.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니네 엄마도 그럴 수 있지 않겠니? 까지 갖다 붙여야지 듣지. 안 들어 사람들은. 그럼 난 어디 가서 또 이런 얘기가 맨날 재밌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다녀야 돼. 이럴 바에 내가 유퀴즈 나가고 말지. 어떻게 해야지 유퀴즈 나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들은 재밌는 거 가벼운 거를 주로 쫓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가볍고 재밌게 사실 근데 나는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이야기는 절대 재미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 그냥 이 이야기는 재미없고 무거워. 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뭐 솔직히 항상 맛있고 달달하고 입에 좋은 떡볶이만 처먹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입에 쓰더라도 이건 처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재밌게 만들 필요가 없어. 아니 만들면 더 좋겠지. 뭐 그럼 먹긴 먹을 테니까. 근데 굳이 맛없는 거를 맛있게 만들어서 먹겠냐고.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맛있는 게 많잖아. 맛이 있는 것도 내가 처먹일 수는 없거든. 시대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나는 메뉴판을 늘려놓고 있는 것 뿐이지 더. 근데 그냥 아까 그 미국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게 공론장을 자기 주위에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뭐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간에. 그리고 뭐 일단은 진짜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 집단들이 있잖아요. 신앙 공동체 작든 크든 거기에선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주제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빨개로 소문났기 때문에 저는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누나가 송치미님이 교회에서 빨갱이에요? 그 교회에서 완전 보수적인 사람인데 빨갱이에요. 빨갱이. 내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좋아해서 그래요.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안 좋아하는데 그 교육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고 싶다고 했잖아. 정권이 바뀌었는데 니네 뭐 했냐? 걔네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지. 근데 0.73%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 접대 우리 얘기했을 때도 그 뭐지? 화물연대. 엘리베이터 네. 역마다 있는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시절에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닌 사람인데 네. 전혀 생각지 못했지. 근데 지금은 엄마가 엄마 부계역에서 내려 거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편하니까 그리고 택시 타고 와요 라고 얘기를 하냐. 야 요즘에 뭐 지하철 다 있고 뭐 지하철에 이거 엘리베이터 다 있고 너무 편해. 그치 엄마 그거 장애인들이 진짜 중내산에 해갖고 만들어놨는데 노인분들 더 많이 이용해 요즘에.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만 하죠. 하지만 우리 엄마는 이상한 문자가 막 우리 엄마가 어디에 가입을 한 건가? 이런 문자가 들어와갖고 내가 당황했거든. 맨날 번호 차단 막 이런 거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별로 말할 데가 없어서 이거 말고도 저는 할 얘기가 많아갖고
그래요. 근데 그런 할 얘기 하시면서 중간에 껴 넣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았을 때 분명히 전장형 활동가들 편에 계실 거고요.